그날 저녁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중년의 남성 유민수는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들 유준호의 대학 성적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반복된 F학점들과 학사경고 통지서, 그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아들은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신의 아들은 이 모양이라니. 민수는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야? 평소 차분하던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아내 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만 이 모양이라니. 내가 뭐가 부족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준호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3개 닫았습니다. 이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유창석은 70대의 노인으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석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사찰에 같이 가지 않을래? 오랜만에 좋은 공기도 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민수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비교와 경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를 비교당하고 가정에서는 자녀의 성적과 성취를 다른 가정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 비교의 굴레가 그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고요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수행해온 원담 스님을 만났습니다. 3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수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대학에서 학사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지원했는데 이웃집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이렇게 되어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자식을 키워봤자 결국 남만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원담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부처님 시대에 한 마을에 2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한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저 집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라고 말이죠. 반면 다른 아버지는 아들의 고유한 성장 과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어제의 너보다 나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첫 번째 아버지의 아들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 번째 아버지의 아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하여
마을에서 존경받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민수님, 비교는 가장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 자신의 행복도 타인의 행복도 모두 잃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수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에 휘둘려 아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아들의 단점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들을 괴롭히고 자신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교에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원담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고유한 여정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수님, 당신의 아들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대화에서 남들은이라는 말을 없애보세요. 그 말은 당신과 아들 모두에게 독입니다. 민수는 차를 마시며 스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간다면 아들과의 관계는 물론 자신의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찰에서 돌아오는 길, 창석은 아들 민수에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너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었단다. 내가 반에서 3등을 했을 때 나는 왜 1등이 아니냐고 물었지. 그때 내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너에게도 나에게도 괴로움을 준 말이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는 준호의 방문을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준비됐을 때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민수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제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선택한 전공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매일이 고통스럽고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민수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즉시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민수의 말에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에게서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지연 그리고 준호는 오랜만에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현재 전공 대신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것입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다만 그 길을 가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자. 다음 주 민수는 원담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식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도 아들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호는 자신이 원하던 디자인 학교에 편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포트폴리오를 준비했고 민수는 그런 아들을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준호의 방을 지나가다 아들의 스케치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창의적인 디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그제서야 아들이 가진 재능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들은 자신만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의 아버지 창석은 손자 준호의 변화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꽃을 피우는 법이야. 어떤 아이는 일찍 피고 어떤 아이는 늦게 피지. 하지만 모든 꽃은 아름답단다. 그의 말에 민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운다는 것을요. 준호의 편입시험 날 민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자랑스럽구나. 이전에 민수라면 결과에 집착했겠지만 이제 그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호는 디자인 학교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의 성공을 축하했고 민수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학교에서 학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교수들에게 인정받았고 유명 디자인 회사의 인턴십 제안까지 받았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수상식에 참석해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성장한다는 것을요. 민수는 또다시 원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님은 민수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참된 지혜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민수님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셨군요. 당신의 변화가 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민수는 스님에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이제 저는 자식을 키우는 일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경쟁해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디자인 분야에서 점점 성장해 나갔고 결국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았고 많은 젊은 디자이너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들이 요즘 잘 나간다면서? 내 아들은 아직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비교하면 너무 속상하다니까. 예전에 민수라면 우쭐거리며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어. 너무 비교하지 말고 내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봐. 그게 더 중요할 거야. 친구는 민수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부모들에게도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날은 지역센터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식 키우기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 민수는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그의 삶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첫 디자인 전시회를 열었을 때 민수는 가족 모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준호의 작품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모두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를 내어 내 길을 찾아갔기 때문이지.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쓰며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식은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 창석은 아들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 민수도 나이가 들었고 준호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준호의 아들, 즉 민수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민수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너는 그저 너 자신으로 충분히 완벽하단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그는 손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많은 부모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에서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비교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지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식 키움은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돕는 여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사랑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민수처럼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자신만의 시간에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는 항상 자신에게 큰 깨달음을 준 원담 스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이제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말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속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소중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야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원담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라는 뜻이지요. 당신의 마음이 비교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비로소 자신과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데 바치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자식도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민수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비교하지 않는 부모 되기라는 강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부모들이 참석했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부모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와 제 아들 모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좌에 참석한 한 어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아이가 뒤처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앞서 나가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민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불안함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걷고 어떤 아이는 늦게 걷죠. 하지만 결국 모든 아이가 걷게 됩니다. 민수의 말에 많은 부모들이 공감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가지 못해 항상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아이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면서 정말 행복해 하거든요. 민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 부처님께서도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수의 강좌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종종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의 강연을 듣고 온 한 부부가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는 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왜 다른 아이들처럼 되지 않느냐며 딸을 몰아붙였는데 이제 보니 그 아이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더군요. 저희가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람은 아들 준호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종종 아버지의 강좌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변하면서 저도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어느 날 민수의 옛 친구 중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다른 친구들 자식들은 다 잘 나가는데 우리 애만 이 모양이라니. 민수는 친구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이야. 그 말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제 나는 알아. 자네 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보게. 그리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게. 그것이 자네와 자네 아들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친구는 민수의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네 말대로 아들과 대화를 나눠봤네. 그 아이가 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그 아이를 몰아붙였는지. 민수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시간이 흘러 민수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손자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손자는 종종 할아버지를 찾아와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뒤처질까 두려워요. 민수는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내 가슴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단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조언에 용기를 얻어 결국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에서 그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진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돌아와서는 환경 관련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선망하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지연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변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어요.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잖아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항상 나를 지지해 주었기에 가능했소. 원담 스님은 이제 고령이 되셨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사찰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종종 스님을 찾아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도 민수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의 지도 덕분입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원담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하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그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민수님은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민수는 스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은 그들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경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만의 불성을 발견하고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 민수는 팔순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생일에는 가족들과 제자들이 모두 모여 그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민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 해서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까지 한 아버지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제 아들 준호,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이해해준 덕분에 나는 변할 수 있었단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민수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민수는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아갑니다. 준호와 손자, 그리고 이제는 증손자까지 보게 된 민수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증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꽃들이 있단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지. 어떤 꽃은 화려하고 어떤 꽃은 소박하단다. 하지만 모든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하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란다. 증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민수는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민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생명이 자신만의 시간과 방식으로 성장하고 꽃을 피운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민수처럼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 자신과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말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제 많은 부모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그들 또한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찾는 여정.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 가장 값진 보물을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과 가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지혜를 실천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자식 키웠더니 남보다 못하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